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S&P 500 분석 영상을 정성 들여서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에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할 때 기존 주가보다 낮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60달러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10월 23일에 테슬라의 주가는 얼마지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10월 23일에 421달러에서 장을 시작하였고 최고는 422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장 마감은 420달러로 끝났습니다. 약 현재 가치보다도 테슬라의 주가를 15%가량 낮게 봤던 의미입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30에서 360으로 상향하였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주식에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테슬라의 인도량을 69만 8천 대에서 77만 8천 대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온통 좋은 이야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그냥 팔지도 사지도 말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창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 현재 주가는 빼고 눈에 정말 보이는 수치로만 계산을 보수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건 스탠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비중 확대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테슬라를 단순히 차량을 파는 회사에서 고수익을 내는 소프트웨어와 판매와 서비스 수익 창출로의 모델 전환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만 하는 회사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식의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매분기마다 인도량이 늘어가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모건 스탠리 역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P 500 편입이 이러한 판단을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스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네트워크 서비스, 에너지 스토어, 그리고 보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인식의 변화입니다. 전기차는 니오가 하는 것처럼 꾸역꾸역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모건 스탠리가 언급한 이런 신규 밸류에이션들은 테슬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S&P 500에 편입이 되어서 우량주라고 공식 인정도 받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인정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50%나 올린 360에서 540달러로 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 편입 확정으로 인해 매수세가 강해질 텐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정말 좋게 평가를 해버리니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론이 올린 트윗인데 FSD의 가격을 2,000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FSD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해 추가적인 매출액이 생기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100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항상 큰 기대를 하는데 결과를 까고 보면 기대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했습니다. 물론 어제 종가 기준으로 8%나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총 대비 8% 오른 거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16일 애프터마켓에서 15%가 넘어서 17일에 8% 종가로 끝내면 떨어진 기분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걸 하락으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게리 블랙에게 어제 왜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460달러대에서 430대로 갔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겠죠. 게리 블랙 이분은 정말 유명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말해주고 저 질문을 보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서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의 12%에서 15% 오른 가격으로 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레이더들이 테슬라를 매수하였는데 그들이 오늘 팔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엄청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S&P 500에 편입이 되니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고 단타를 치는 친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덱서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 하락을 하였는데 그때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하였고 오늘의 키는 트레이더들이 파냐 안 파냐에 따라 주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빅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주가가 확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때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 더 높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주식장에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그럼 난 어쩌지? 나도 남들처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야 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린이 가족분들에게 500달러에서 파시고 420달러에서 다시 주우세요를 반복하면 돈 버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장입니다. 사람의 심리 때문에 420달러에서 팔고 500달러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의 가치를 보고 확실하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러면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존버가 승리하냐고요?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돈 많은 사람 지표를 매일매일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고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3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론이 단타를 치면서 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스톡옵션으로 꾸준히 주식을 받으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돈 대부분도 주식이고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부자순위 3등에 랭크되었습니다. 곧 아마존의 창업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로 우리만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 S&P 500에 편입이 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P 500 측에서 테슬라에게 너네의 생각은 어때라며 2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도 11월 31일에 어떤 조건으로 편입이 될지 궁금하여 S&P에게 물어보았습니다. S&P에 편입이 될 때 한 번에 될지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비중은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S&P에서 대답을 하길 일론이 원하는 걸 코멘트에 남겨라. 괜찮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일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에 나눠서 50대 50으로 해야 주가의 안정성을 기하면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와 트레이더들은 오늘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들은 12월 21일 편입 직전까지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관망을 하면서 테슬라의 매수 타이밍을 엿볼 생각입니다. 인덱스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전 순간이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무려 360달러에서 540달러까지 기존 목표 주가에서 50%나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비중 확대 의견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네트워크 서비스, 에너지 스토어, 보험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인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차량의 판매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평가입니다. 만약에 니오나 다른 중국산 전기차도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니오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테슬라라는 이름 때문이 아닌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에 편입이 되었다는 소문에 16일 종가 기준 약 15%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17일 종가는 약 8%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가 하락한 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박하는 마음이 들어 존버와 장투를 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시총 대비 8% 상승은 엄청난 상승입니다. 무려 이 상승으로 인해 일론은 부자순위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을 할 때 고점을 기준으로 내 돈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의 한결 편해집니다. 내가 매수한 돈과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8%의 종가로 장을 마감한 이유는 S&P 500을 추정하는 인덱서들이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월 21일이 가까이 되면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쯤에 저는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일론이 월급도 안 받고 스톡 옵션을 받는데 몇 년의 세월 동안 존버한 결과 부자순위 3등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존버하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블랙의 테슬라 주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늘은 헤지펀드와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할 것이고 트레이더들이 오늘 테슬라의 주식을 던지지만 않으면 주가는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인덱서들은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더 좋은 분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세요.